전에 봤던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보일 텐데요. 꽃이 시들면서 지는 형태의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집해 놓고 나서 빛이 없으면은 꽃이 오므라드는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먼저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여기 보이죠? 어떤 꽃입니까 이게? 예, 서양 민들레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벌써 채집해 온 지 한 30여 분 지났는데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어요. 그 총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 한 다발의 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총포라고 하는 것들 뒤로 젖혀져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서양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이 총포의 역할은 보통 이 꽃을 보호하는, 받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에 그 달팽이가 이렇게 밑에서 또 올라와갖고 이 꽃 부분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지할 때 여기 뒤로 젖혀져서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지금 밝혀진 상태입니다. 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총포를 떼어내고 이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씩인데 이게 하나. 그러면 이게 하나의 꽃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꽃잎이 다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고 끝에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요 끝이 혀처럼 된 게 있다 해서 설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술과 수술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여기 털처럼 나온 게 있죠, 여기. 예, 보통 사람들이 민들레 홀씨되어 날아다닌다 이렇게 했는데 홀씨가 아니고 민들레 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 털이 있어요. 털에 의해서 바람에 날려다니는 겁니다. 떼어내서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여기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가 있을 때 여기 머리카락이 나오듯이 있다 해서 이게 두상화서라고 얘기합니다. 두상화서요. 예, 여기에 보면 잎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잎이 한꺼번에 여기 줄기 끝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로제트형 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들레 한번 딱 따서 먹으면은 요 안에서 이제 하얀 물이 나옵니다. 전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 때문에 굉장히 쓰죠. 예. 이것도 역시 꽃이 금방 시듭니다. 시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역시 이건 아까 민들레보다 훨씬 작습니다. 구성하는 꽃의 수도 이게 훨씬 더 작아요. 두상화서는 똑같이 두상화서인데 보통 약 12개 정도까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12개 정도가 있고요. 그럼 요 하나의 두상화서가 이렇게 각각 여러 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죠. 이건 같은 국화과 식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두상화서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요 줄기를 감싸요. 완전히 줄기를 감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도 줄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죠. 예, 이게 뭐냐면 고들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들백이 김치 담는 거 아시죠? 지금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아까 있던 로제팅의 근생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려서 나왔을 때 그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꽃 보셨죠?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그런 꽃인데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지고 몇 개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통을 이루고 있죠, 꽃잎이. 이런 화통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요 끝에 붙어 있죠, 여기 끝에. 예. 그러면 이게 갈래꽃일까요? 통꽃일까요? 밑에를 보면 이 통에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끝에서 꽃잎이 갈라졌어요. 예, 이건 갈래꽃입니다. 여기서 왜냐 하면 요거는 밑에를 꽃받기 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꽃잎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고요. 그 안쪽에 이 화통, 꽃받기 통 속에 이렇게 수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요거를 보면 이게 암술입니다. 이렇게 암술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맨 밑에 여기 꽃받침이 있고 여기 화통, 그러니까 꽃통이 있고 꽃잎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수꽃다리.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라일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있죠. 이렇게 이파리가 심장 형태로 돼 있고 요거를 한번 씹어서 먹으면 어땠죠? 굉장히 씁니다. 그 쓴맛이 금방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는 거. 제비꽃이에요. 이거 제비꽃은 제비꽃 과락이 가지고 굉장히 큰 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도 약 20여 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밑에 줄기가 따로 없습니다. 뿌리에서 막바로 잎이 쭉 나오는 거고요. 이 꽃대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 또 어떤 제비꽃들은 줄기가 나와갖고 줄기에서 잎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비꽃은 밑에 바로 뿌리에서 잎과 꽃대가 나오는 거죠. 꽃대마다 하나씩의 꽃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은 뒤에 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 이 꽃잎 중에 하나가 발달해서 뒤로 간 겁니다. 보면 꽃잎이 몇 장이죠, 이게? 네, 됐죠?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우리 제비꽃은 여기 안쪽에 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털이 없네요. 이거는. 그 대신에 이거를 보니까 잎에 여기에 잎 자루에 약간 털이 몇 개씩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비꽃이 아니라 호제비꽃이라고 합니다. 호제비꽃. 우리 제비꽃은 이 안쪽에 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털이 나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 잎 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통은 수술이 있을 때 수술대가 길은데 얘는 수술대가 굉장히 짧아요. 짧게 해서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제비꽃은 이게 더 여기가 붉은색이 많이 돕니다. 잎 뒷면도 붉은색이 많이 돌고 있어요. 여기에 벌써 열매가 이렇게 돼 있죠. 열매가. 예. 속에 이 실이 열매가 들어있을 때 씨가 들어있는 실이 방이 3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익게 되면은 터지는데 이 3개로 터지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삽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삽과. 여기 한번 볼까요? 열어보면은 씨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꽃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잎이 앞에 거하고 상당히 달랐어요. 호제비꽃하고 일반 제비꽃하고 잎 차이를 보세요. 이거는 길쭉하죠. 이거는 길쭉한 창꿀인데 이거는 밑에 이 끝부분이 더 넓고 여기에 심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이 원예종으로서 한 게 종지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지나물. 여기 있는 아까 본 제비꽃, 호제비꽃, 종지나물은 굉장히 많이 피고 있고, 뭐 남산제비라든지 아니면 흰제비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비꽃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것과 다르게 거가 이렇게 잘 발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는 뒤에 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뒤에 부분. 뭔가 하면은 이쪽 안쪽에 주로 꿀샘이 들어 있어요. 이게 그냥 겉에 있으면은 왔다가 금방 날아가는데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꿀샘이 있으면 오랫동안 앉아서 그걸 빨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거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를 발달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펜지라고 하는 거. 펜지는 삼색제비꽃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 걔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개량한 종이기 때문에 이건 거가 축소되어 있고 꽃잎이 더 화려하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이제 거는 아니지만 꿀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는 콩과식물입니다. 다 콩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과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겹잎으로 되어 있고 줄기가 변한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꽃이 이런 식으로 피죠. 이것 여기 보면 이것도 위에 이렇게 꽃잎 한 장이 있고 옆에 부분 이렇게 2장이 있고 또 밑에 2개가 합쳐진 2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5장의 꽃잎이 있는데 여기에 콩과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떼어내면은 안쪽에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수술입니다. 수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 암술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암술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을 우리는 9개 하나하고 그 다음 또 하나 2개로 따게 돼서 9 더하기 1 그래서 양체 2개로 되어 있다. 몸이 2개로 되어 있다. 양체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9개는 요거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암술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만 밖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른 식물의 꽃가루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콩과 식물들은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거를 갖고 수분 매개자들을 오게 하는데 와갖고 그건 여기서 이제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걸 주지 않고 얘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가수분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9개 주변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해서 자가수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콩과 식물들은 자가수분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9개나 암술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다가
다른 꽃가루가 못 오면 그냥 가서 거기서 자기 거를 수분을 합니다. 그래서 맨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도 참 재밌는 게 그거였죠. 이 콩과 식물 중에 완두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가수분을 안 시키면 자가수분해 갖고 스스로 그 자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자가수분도 시켰고 타가수분도 시키면서 자손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밝힌 게 맨델이 이 콩과 식물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암술은 굉장히 길쭉하죠. 네. 길쭉한 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콩깍지가 됩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돼서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콩과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꽃입니다. 교잡이 가능한 식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잡이란 게 자연적으로 가능하다니 신기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타가수분한다고 하는 것은 개체와 같은 종이 다른 개체하고 그래서 그 수분을 할 때 타가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잡이란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 다른 종의 꽃가루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종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붙게 되면은 방어 기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식물은 위에서부터 아예 암술머리에서 못 붙게 하고, 또 어떤 식물은 암술머리는 붙지만 쭉 거기서 화분관이 발화해서 여기 시방 속으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그 화분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쭉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밑씨하고까지 갑니다. 화분의 핵이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그렇게 방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간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방어하는 그러한 식물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종도 아닌 남의 종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렇게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식물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 대신에 걔들은 특징은 뭐냐? 그 자손이 잘 커가지고 또 다른 자손을 맺을 때 그 자손을 맺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랜 세대가 지속되면은 이렇게 잡종 형태가 됐던 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지 않으려면 뭐냐? 계속 잡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고, 우리는 참나무 종류입니다. 자, 참나무 종류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다 그 수분 매개자가 곤충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타가수분하기 좋게 그냥 잘 만들어져 있는데, 참나무는 어떠냐? 꽃가루를 바람이 날려다 줘요. 바람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 탁 그 암술머리에 앉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방어 기작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하다 보면은 제대로 그 종자를 못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잡종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류하는데, 식물 분류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잡종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느냐, 그 다음 잡종이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하고는 좀 다르죠. 동물은 이게 다른 종의 염색체가 들어오면은 이게 발생하면서 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간혹 다 못 밀어내고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 형태가 나타나죠. 근데 식물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식물은 동물하고 차이가 염색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물은 2엔 상태 한 쌍씩 가지고 있는데, 식물은 어떤 거는 6쌍, 많게는 10쌍, 20쌍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보통은 하나씩만 그 발현이 돼야 되는데, 식물은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살 수 있느냐, 동물하고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과는 다른 유전자 발현 기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